혹시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약해서 그런가 싶은 분 있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완전히 틀렸거든요. 번아웃은 단계가 있는데 한국 직장인 69%가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보다 132시간 많은 환경에서 뇌가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번아웃 단계별로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나 요즘 번아웃인 것 같아. 이 말 한 번쯤 해보셨죠? 근데 번아웃이 정확히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번아웃은 2019년에 WHO가 ICD-11이라는 국제 질병 분류에 공식으로 올린 증후군이에요. 정식 명칭은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 직장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증후군. 그냥 피곤한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번아웃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 소진. 감정이 바닥나서 아무것도 느끼기 싫은 상태예요. 두 번째는 냉소. 일도 사람도 다 귀찮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취감 감소. 뭘 해도 보람이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은 거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오는 게 번아웃이에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번아웃은 핸드폰이 방전된 거예요. 충전 없이 계속 쓰다가 배터리 자체가 망가지는 상태이거든요. 그냥 충전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충전기를 꽂아도 안 차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나는 왜 번아웃이 왔을까? 이걸 생각하면 대부분 자기 탓을 하거든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가 체력이 없어서. 근데 잡코리아가 2025년에 조사한 걸 보면 한국 직장인 69%가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어요. 30대는 75.3%까지 올라갑니다. 10명 중 7명이 겪고 있는 걸 개인 의지력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연간 근로시간이 1874시간이에요. OECD 평균보다 132시간이 더 많습니다. OECD 38개국 중 6위 수준이거든요. 132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16일을 더 일하는 셈이에요. 다른 나라 직장인보다 매년 반 달을 더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에서 뇌가 물리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의지력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단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지금 몇 단계인지 확인해 보실게요. 1단계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분명히 잠은 잤어요. 7시간, 8시간 충분히 잤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이미 지쳐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하기도 전에 에너지가 바닥인 느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예전에는 넷플릭스라도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다가 잠드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유독 무서워요. 일요일 저녁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분들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체력이 약한가 보다. 좀 더 일찍 자면 나아지겠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억지로 헬스장을 끊어보기도 하고 영양제를 바꿔보기도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니거든요.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에요. 원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코르티솔이 확 올라가면서 몸에 시동을 걸어줘요. 자, 이제 일어나서 움직여!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걸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 시스템이 고장나요. 코르티솔이 올라가야 할 아침에 오히려 반응이 뚝 떨어져요. 이게 역설적인 건데 스트레스를 너무 오래 받으면 코르티솔이 과하게 나오다가 결국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부신 피로라고 해요. 탱크에 기름이 이미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도 충전이 안 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걸까요? 잡코리아가 2025년에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요. 한국 직장인 중에 퇴근 후에도 추가 업무를 하는 사람이 28.4%예요. 거의 3명 중 1명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사람은 17.5%나 되고요. 퇴근했는데 카톡이 울려요. 메일이 와요. 주말인데 이거 월요일까지 부탁드려요 라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뇌가 회복하려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뇌가 회복할 타이밍 자체가 없는 거예요. 퇴근 버튼을 눌렀는데 뇌는 아직 출근 상태인 거죠. 이게 매일 반복되면 코르티솔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한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뇌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고장난 상태인 거거든요. 회복할 틈을 안 주는 환경에서 뇌가 버티다가 결국 항복한 거예요. 이건 의지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단계도 이런데 2단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무서워요. 뇌 구조 자체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2단계에 들어서면 뇌에서 진짜 물리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2단계는 진짜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1단계가 에너지가 새는 거였다면 2단계는 뇌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요.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취미도 귀찮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동료한테 괜히 짜증이 나고 가족한테도 예민해지더라고요. 나 왜 이러지? 싶은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냉소랑 무감각이에요. 번아웃 2단계의 대표적인 신호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뇌가 물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전두피질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의 CEO 같은 곳이거든요.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일을 담당하는 핵심 영역이에요. 그런데 만성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 전전두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줄어들어요. 스탠퍼드 스트레스 연구소에서 밝힌 건데 쉽게 말하면 뇌의 CEO가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능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건 이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편도체라는 영역은 오히려 비대해져요. 편도체가 뭐냐면 뇌의 경보기예요. 위협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공포 반응을 켜는 곳이거든요. CEO는 자리를 비우는데 경보기는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경보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별것 아닌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돼요. 상사가 이거 확인 좀이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 그게 편도체가 과잉 반응하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편도체와 전대 상피질 사이의 연결까지 약해져서 감정 브레이크 자체가 고장나는 거예요. 이건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뇌가 구조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일본에서는 이걸 과로사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일하다 죽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일본에서 과로 관련 자살이 2,968건이었어요. WHO랑 ILO가 추산한 전 세계 과로 관련 사망은 2021년 기준 약 75만 건이에요. 번아웃이 단순히 좀 힘든 상태가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민해지고 냉소적이 된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뇌의 물리적 변화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2단계였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거든요. 3단계는 회복해도 후유증이 남아요. 자, 3단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부터는 좀 무겁습니다. 3단계는 완전한 소진이에요. 1단계처럼 에너지가 새는 수준이 아니고 2단계처럼 뇌가 변하는 수준도 넘어선 겁니다. 몸이 멈춥니다. 작은 일도 처리가 안 돼요. 매일 한 통 쓰는 게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고 두통이 달고 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매일 계속되거든요. 몸과 뇌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3단계까지 갔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사람들을 추적조사했어요. 약 10주간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이 사람들은 번아웃을 겪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테스트에서 성과가 낮았습니다. 쉬었는데도 뇌가 예전처럼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건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 업저버에 보고된 연구 결과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뼈가 골절되면 깁스를 풀어도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예요. 번아웃 3단계는 뇌의 골절이에요. 쉬었다고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쉬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뇌가 아직 재활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걸까요? 잡코리아 2025년 조사에서 번아웃 원인 1위가 뭐였냐면 과도한 업무량이에요. 직장인 42.4%가 현재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갤럽이 2025년에 전 세계 직장인을 조사했더니 약 80%가 업무 중 번아웃을 경험했다고 해요. 80%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건 특별히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사람을 부수는 거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 돈을 많이 벌면 멘탈도 강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댓글도 많더라고요.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경제적 환경이 번아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거든요. 돈 걱정이 줄면 스트레스 하나가 사라지니까요. 그 감정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뇌과학적으로 보면 경제적 여유와 별개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회복법들이 존재해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번아웃 3단계까지 오면 회복해도 뇌는 바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개인이 약해서가 아니라 42.4%가 호소하는 구조적 업무 과부하 때문이에요. 지금 힘든 게 당신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각 단계에서 실제로 뭘 해야 하는지 뇌과학이 증명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번아웃 단계별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회복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하나만 기억하세요. 번아웃 회복에는 평균 3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실천을 꾸준히 쌓아가는 게 핵심이거든요. 한 번에 확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먼저 1단계, 에너지가 새고 있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심리적 분리예요.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하면 퇴근 후에 업무 스위치를 완전히 끄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퇴근 후 업무 생각을 완전히 끊는 것만으로도 회복력이 유의미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직장인 28.4%가 퇴근 후에도 추가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뇌가 회복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10분씩이라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게 고장난 코르티솔 시스템을 되살리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2단계, 냉소와 무감각이 시작된 분들에게는 자기 연민이 필요해요. 자기 연민이 뭔지 쉽게 말씀드릴게요. 친구가 나 오늘 너무 못했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하세요? 야, 그 상황에서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나 자신한테는 왜 그 말을 못할까요? 왜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이만큼 한 거면 잘한 거야. 이렇게요. 연구에서도 자기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훈련이 번아웃과 완벽주의를 동시에 완화시킨다고 밝혀졌어요. 아까 2단계에서 편도체가 비대해진다고 했잖아요. 뇌의 경보기가 과민해진 상태인 건데 자기 연민이 이 경보기를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3단계, 완전히 소진된 분들은 잡크래프팅과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잡크래프팅이 뭐냐면 이직을 하지 않고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자율성을 스스로 재설계하는 거예요. 같은 업무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정하는 거죠. 연구에서도 잡크래프팅이 번아웃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희망적인 게 있어요. 뇌도 운동하면 다시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회복이 됩니다. 이게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인데 쪼그라들었던 뇌의 CEO 영역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3단계는 혼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추가로 모든 단계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고 빗소리나 파도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는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서 진정 효과를 줍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오늘 퇴근길에 이어폰을 끼고 빗소리 10분만 들어보세요.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정리해드리면요. 1단계는 에너지가 새는 단계. 퇴근 후 업무 스위치를 꺼주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시스템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2단계는 뇌 구조가 바뀌는 단계. 나 자신한테 친구처럼 말해주는 자기 연민이 편도체를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3단계는 회복에도 시간이 걸리는 단계. 잡크래프팅으로 일의 의미를 재설계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번아웃은 약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산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오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첫걸음을 뗀 거예요.